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매일 기침이 나오거나 가래가 끓으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감기가 자주 걸리거나 한번 걸리면 오래 가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이곳에 쌓인 노폐물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오늘 여러분께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건강하게 숨 쉬실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건강 정보들을 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흡기내과 의사 김건우입니다. 얼마 전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할머니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0년 넘게 만성기침에 시달리셨어요. 병원마다 다니면서 약도 먹어보고 검사도 받아보셨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리만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폐 기능 검사를 자세히 해보니까 폐 안에 미세한 염증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쌓인 먼지와 오염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 시장에서 오래 일하셨는데 매일 매연과 먼지에 노출되셨던 거죠. 그런 환경에서 수십 년을 보내시다 보니까 폐가 서서히 망가진 거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지금은 기침이 많이 줄어드셨답니다. 이분처럼 많은 분들이 폐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세요. 심장이나 혈압은 신경 쓰시면서 폐는 그냥 숨만 쉬면 되는 줄 아시거든요. 하지만 폐는 우리 몸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요. 하루에 10,000리터가 넘는 공기를 걸러내면서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숨 쉬는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2만 번에서 3만 번 정도 숨을 쉬어요. 그때마다 공기 중에 온갖 오염물질들이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세균, 바이러스, 화학물질까지 말이에요. 또 다른 분은 60대 할아버지셨는데요. 젊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셨고 최근 들어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기운이 없으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폐 사진을 찍어보니까 폐에 검은 점들이 여러 개 보였어요. 오랜 흡연으로 폐에 타르와 각종 유해물질이 쌓인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금연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40년 넘게 피운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손자, 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용기를 내셨어요. 지금은 금연한 지 1년이 넘었고 폐 기능도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다행히 금연과 함께 폐 건강 관리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전보다 감기가 자주 걸리거나 한번 걸리면 오래 간다거나 아니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기운이 없다거나 밤에 잠을 자다가 기침 때문에 깨신 적도 있으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끓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대부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감기 기운이려니 하고 넘어가시죠. 물론 나이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폐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해주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폐가 건강하지 않으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뇌도 심장도 모든 장기가 힘들어해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로감도 심해지죠.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몸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모든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폐가 건강하면 온몸이 활기차집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기운도 넘치고 감기도 잘 안 걸려요. 피부 색깔도 좋아지고 식욕도 돌아와요. 잠도 깊게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폐 기능 저하로 고생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회복력은 생각보다 대단해요.
지금부터라도 폐 건강을 챙기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70 넘은 분들도 올바른 관리를 통해서 폐 기능을 개선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 소중한 시간을 더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럼 왜 우리 폐에는 노폐물이 쌓이는 걸까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루 종일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과연 깨끗할까요? 요즘 미세먼지나 황사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어요. 이런 먼지들이 숨을 쉴 때마다 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지 않으셔도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연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젊을 때는 우리 몸의 자정 능력이 좋아서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거든요. 코털이나 기관지에 섬모라는 작은 털들이 먼지를 밖으로 내보내 주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기능들이 점점 약해져요. 마치 오래된 청소기 필터처럼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스트레스나 과로도 폐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폐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힘도 약해지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이 피곤할 때 감기에 더 잘 걸리시는 것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면역력과 폐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도 문제가 되어요. 술을 자주 드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이런 염증이 폐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운동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폐의 기능도 점점 떨어져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실내 공기가 건조하고 환기도 잘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쌓이기 쉬워요. 또 난방기구를 사용하면서 실내 공기가 더 나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집안 청소를 안 하면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폐도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거든요.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폐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폐 건강은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로 담배를 피우셨거나 지금도 피우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폐에 타르와 니코틴이 많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엇보다 금연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쌓인 노폐물을 빼내는 것도 필요해요. 물을 많이 드시고 기침이나 가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도시에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매연에 오랫동안 노출되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블루베리나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이 폐의 염증을 줄여줘요. 세 번째는 만성 기침이나 가래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미 폐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번째는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의 방어 기능이 약해진 상태예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세요. 연령대별로도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시면 좋아요.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아직 폐 기능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때부터 꾸준히 관리하시면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어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금연, 금주가 가장 중요해요.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갑작스런 변화보다는 천천히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시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폐 기능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여성분들의 경우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나 화학 세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리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시키시고 후드를 켜주세요. 청소할 때도 자연 세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폐 건강에 도움이 돼요. 남성분들은 직업상 먼지나 화학 물질에 노출되신 경우가 많으세요. 특히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분들은 정기적인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기존에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나 자극적인 냄새는 피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시간대별로 알려드릴게요. 하루하루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폐를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로 환기를 시켜주세요. 밤새 실내에 쌓인 이산화탄소와 습기를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 운동을 5번 정도 해보세요. 아침 식사로는 폐에 좋은 음식들을 드시면 좋아요. 배나 도라지를 우린 차를 드시거나 꿀을 탄 따뜻한 물을 마셔보세요. 도라지는 기관지의 가래를 없애주고 배는 폐를 촉촉하게 해줘요. 견과류도 좋은데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오전에는 가벼운 산책을 나가보세요. 햇볕을 받으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폐 기능이 좋아져요. 처음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시작하시고 점점 늘려나가세요. 걸으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점심시간에는 실내 공기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세요. 특히 요리를 하실 때는 후드를 반드시 켜시고 창문도 열어주세요. 기름 연기나 조리 냄새가 폐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점심 식사 후에는 가벼운 목 마사지를 해보세요. 오후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물이 폐의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고 노폐물 배출도 도와줘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가 더 좋아요. 저녁에는 폐에 좋은 음식으로 식사를 준비해 보세요. 무나 연근을 넣은 국물 요리가 특히 좋아요. 무는 가래를삭이고 연근은 폐를 맑게 해줘요. 마늘이나 양파도 폐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해보세요. 팔을 크게 벌려서 가슴을 펴는 스트레칭이 좋아요. 심호흡을 하면서 팔을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폐활량도 늘어나고 가슴 근육도 풀려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방 안 공기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가습기를 틀어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너무 건조하면 기관지가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잠자리에서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해보세요. 주말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보세요. 공원이나 산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도 좋고요.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먼지와 진드기를 없애는 것도 중요해요.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뜨거운 물로 세탁하세요. 계절별로도 조금씩 다르게 관리하시면 좋아요. 봄에는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많으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여름에는 에어컨보다는 자연 바람을 이용해서 환기를 자주 시키고요. 가을에는 건조해지니까 수분 섭취를 늘리시고 겨울에는 실내 습도 관리가 중요해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시면 돼요.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도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증상들이 있거든요. 먼저 기침이 한 달 이상 계속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보통 감기 기침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없어져요. 하지만 한 달 넘게 기침이 계속된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가래에 피가 섞여서 나오거나 노란색이나 초록색 가래가 나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핑크색이나 거품이 있는 가래도 위험 신호예요. 이런 증상은 폐렴이나 결핵 같은 질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결핵은 요즘도 종종 발견되는 질병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요즘은 치료법이 많이 발달해서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결핵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거든요.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도 중요한 신호예요.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평상시보다 호흡이 힘들어졌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런 증상은 폐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같은 질병일 가능성도 있고요.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검사는 간단하게 기계에 숨을 불어서 폐활량과 기능을 측정하는 거예요. 전혀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밤에 누워 있을 때 숨이 차서 잠을 못 이루시는 경우도 주의하세요. 베개를 높이 해야 숨이 편해지거나 앉아서 자야 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심부전이나 폐부종 같은 응급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에 가시는 게 좋아요. 가슴 통증도 무시하면 안 되는 증상이에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프거나 기침할 때 가슴에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폐렴이나 흉막염 같은 질병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흉막염은 폐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에요. 심장 질환과 구별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검사가 필요해요. 가슴 통증이 있으면서 등이나 어깨까지 아픈 경우에는 더욱 빨리 병원에 가세요. 열이 나면서 기침이나 가래가 함께 나오는 경우도 조심하세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고령자분들은 폐렴이 생겨도 열이 많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해요.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몸이 떨리거나 오한이 난다면 세균성 폐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몸무게가 이유 없이 계속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한 달에 3kg 이상 살이 빠지거나 전체 몸무게의 10% 이상 줄어든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식사를 잘 하는데도 살이 빠진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폐암 같은 심각한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꼭 암은 아니니까 너무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어요. 목소리가 계속 쉬거나 변한 경우도 확인이 필요해요. 2주 이상 목소리 변화가 지속된다면 후두나 성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폐암이 성대 신경에 영향을 주어서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거든요. 병원에 가시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흉부 엑스레이예요. 폐의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예요. 엑스레이로는 폐렴이나 폐암 결핵 같은 질병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CT 검사나 폐 기능 검사를 추가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CT 검사는 엑스레이보다 더 자세한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작은 병변도 찾을 수 있어요. 가래 검사도 중요한 검사 중 하나예요. 가래를 받아서 세균이나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결핵균 검사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래가 잘 나오지 않으시면 증류수를 흡입해서 가래를 뽑아내기도 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릴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검사예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폐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염증 수치나 산소 농도를 측정해서 폐 기능을 평가하는 거예요.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백혈구 수치가 높으면 감염을 의심할 수 있고 적혈구 수치로는 빈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기관지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가느다란 관을 코나 입을 통해 넣어서 기관지 안을 직접 보는 검사예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견딜만 해요. 필요하면 조직 검사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돼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해요.
1년에 한 번씩은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특히 흡연하셨던 분들이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더 자주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검진을 받으시면 안전해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증상은 꼭 병원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대부분의 폐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받는 거예요. 조기 진단과 치료가 건강한 노후의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폐 건강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들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